자,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세 분 함께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정봉구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난주 정봉구 기자가 또 굉장히 접하기 힘든 행사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입수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유니세프나 유네스코와 같이 이렇게 조금 저희가 많이 들어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국제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국제기구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취업 콘서트가 열렸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국제기구에 다니는 분들을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반 분들이 국제기구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워낙 수도 적고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실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네. 이것도 사실 뭐 출입 기자가 아닌 이상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그 국제기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유엔 시스템을 보면 사실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엔 하면 주로 정치, 군사, 안보 이쪽 영역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처럼 환경 영역, 문화, 교육, 보건, 안보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인 직원들도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전공한 학과하고 맞는 그런 자리를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원하는 포스트에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요건들을 잘 갖춰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경력자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는 초급 전문가로 해서 그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는 그 국가고시를 통과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런 분들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우리 정봉구 기자가 정말 서울 드림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해내고 계시는데요. 이런 국제기구에 이제 들어가려면 준비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기구들의 본부는 당연히 외국에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처도 대부분 외국이기 때문에요.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해당 지역의 언어를 잘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기구들은 상당한 수준의 사명의식과 윤리의식이 또 필요로 합니다. 예,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과했다가는 나중에 좀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죠. 이런 국제기구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적다고 그랬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적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현장은 단순히 이 국제기구 분들의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또 대응도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참고로 뒤에 나오는 여학생은 이미 유네스코의 인턴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세프에 입사를 하려고 따로 준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직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어나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일단 전공이 무역이다 보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평소에 뭐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잘 챙겨 듣고 외국어 공부 그냥 불어랑 영어 전공은 아닌데요. 그냥 계속해서 불어 공부를 해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유네스코는 이제 본부가 프랑스에 있어서 네. 야, 인물 보나 봐요, 인물. 네, 다들 너무 잘생기고. 이렇게 인물을 봐요. 일단 뭐 네. 학생 여러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다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취업 설명회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좀 선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선별했군요. 네. 예. 다녀오신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그 취업 콘서트와 더불어서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네네.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에서 제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경제협력기구, OECD 등 7개 이제 국제 그 금융 관련 기구들이 참가를 하고요. 박람회 이제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채용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 CG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네.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갖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준식 기자가 준비하셨죠? 입사 지원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할 때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가끔 정말 터무니없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연예인 사진을 정말 넣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요? 네. 이력서에 본인이 정말 습관적으로 이 손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타자를 하는 건데 이 유유 표시를 한 건 저도 정말 본 적이 있고요. 예,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예. 이런 걸 정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일단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아니 장동건 사진 올리신 적 있으시다고요? 제게 장동건 맞아. 예전엔 괜찮으셨어요.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업 준비하는데 요즘에 정말 중요한 게 인적성 검사입니다. 인성하고 적성 검사인데 가끔 이 구직자들이 남들 다 하는 인적성 검사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적성 검사 태반이 시험이기 때문에요. 어떤 기출문제라든지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소홀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 10곳 중에 6곳이 인적성 검사를 필수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대기업으로 올라갈수록 인적성 검사의 비중이 더 높았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적성 검사의 대부분이 일정한 유행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절대 따라가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나는 내 인성은 이렇고 내 적성은 이런데 이렇게 답을 하겠다. 절대 안 되고요. 그 패턴을 따라간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면은 최소한 인적성 검사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좀 운은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아주 빠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구직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고용시장이 좀 풀려야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각 대선 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선 후보들이요, 이번에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이 여성 취업자 수 1,000만 명을 넘어섰죠. 하지만 긴 노동시간과 잦은 야근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을 팍팍 밀어줄 공약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3명의 대선 후보들이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관련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늘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3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박근혜 이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에는 집권을 하게 되면 여성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캠프 내에서는 정부 부처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가족친화 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또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우수기업의 정부 조달 계약 시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여성 고용을 위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우에는요,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비율 축소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고용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53.1%인 여성 고용률을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평균 수준인 60.5% 이상으로 늘린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요,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 재고용과 또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도록 근로계약의 제약 요소를 점검 보완하고 또 노동시장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늘 선거 때마다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박주식 기자님. 이번에도 대선 후보 3인의 이 공약을 보면은요, 여성 공약들이 비중이 있지만은 이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출산하고 보육에 중심을 둔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있어서 뭐 송상은 앵커도 그렇고 다 있지만은 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어떤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너무 출산이라든지 보육 쪽의 여성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 여성이 일을 찾는 어떤 여성의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번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너무 이 좀 숫자화된 거. 예를 들면은 공공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뭐 고위직 중에서 여성 얼마 정도 차지하도록 제도를 하겠다. 이건 사실 정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부처라든지 기업에서 정할 문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런 후보들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과 다른 공약이 좀 몇 가지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공약들은 정말 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네. 박근혜 후보의 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워킹맘에게 매년 최대 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 자녀 장려 이 세제 도입입니다. 네.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케어 프리데이제라고 해서 일종의 가정 돌봄자를 위한 휴식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또 육아 휴직 급여 수준 인상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40% 수준인 육아 휴직 급여가 최대 70%까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기업을 해본 만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좀 탄탄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좀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는 늘어나고 또 출산 이후에도 또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지원 씨를 네. 국회로 보내야겠어요. 예. 네. 아니, 같은 여자분이라 그런지 더 오늘따라 강력하게 네네. 뭔가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